Who loses in Trump's endless trade war? Not just China. 트럼프의 끝없는 무역 전쟁에서 누가 손해를 보는가? 중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관세 효과를 과장하면서 미국 기업과 가정에 미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이기겠다는 약속으로 미국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관세와 수출 통제를 대거 도입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고수하며 2024년 대선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더 강력한 조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지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가 트럼프의 관세에 추가되었습니다.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대중국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 비슷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부과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1%였으나 2023년에는 14%로 감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모델을 사용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60%에 달하는 전면적인 관세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거의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세는 중국 경제에 분명히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이미 부동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지역 경제학자는 상하이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2021년 최고점에서 약 20%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택시장 붕괴 당시의 전국 평균 하락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활발한 수출은 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의 확대는 미국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보았던 상호보복 패턴을 감안할 때 베이징도 무역에서 보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 제품의 60%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대중국 판매는 사실상 0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는 연간 약 1,500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미국 농부들도 처음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처럼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주요 공화당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콩, 옥수수 등 농작물 재배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영향을 받지 않았던 미국 기업들, 특히 매출의 약 5분의 1을 중국에서 얻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이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세금처럼 작용하여 장난감에서 태블릿까지 모든 상품의 가격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세계무역기구 WTO 모델의 60% 관세와 트럼프가 세계 다른 국가들에 위협한 20% 관세를 적용하면 2028년 선거 시점에는 미국의 물가가 현재의 정책을 유지했을 때보다 약 4%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물론 모델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2018년에 첫 번째 중국 관세를 도입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절하되어 일부 수입 비용 증가분을 상쇄했습니다. 많은 미국 소매업체들은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비용인 물류, 제조비, 원자재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오는 모든 상품에 25%에서 60%로 관세가 증가하는 것은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모델 결과와 상식은 모두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안보 강경파들은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미국은 중국에 수많은 관세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최첨단 산업의 기술혁신 성장 속도를 늦추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의 팀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래 기술을 장악하려는 목표로 저부가 가치 조립에서 고부가 가치 첨단 제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산업용 로봇, 항공기에서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의 산업 계획자들은 중국이 자국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해외에서 더 많이 판매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홍보 관점에서는 이 계획이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이 섬유나 기념품 산업을 장악하는 것과는 달리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기술에 대해 공산당이 통제권을 쥘 가능성은 외국 정부와 기업 경영진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전 세계적으로 경고의 신호를 울리게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빠른 성장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의 목표로 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중국은 매년 7만 7천 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사혁명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2019년에는 중국이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추월했으며 2023년에는 약 40% 이상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투자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낭비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박사학위 졸업생들은 이론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특허들이 획기적인 기술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역 데이터는 현실을 확인하게 해주며 중국의 성장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중국의 전기차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거의 2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DGA 그룹의 파트너이자 전 중국 주재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인 요르그 우트케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제 중국 경쟁업체들의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이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글로벌 연계성을 가진 강력한 국가는 위기나 경제적 충격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속에서도 계속 돌아가는 러시아에도 해당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60% 관세로 위협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계획자들, 국영은행, 정부 소유 기업, 민간 기업가들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성장을 촉진하는 데 분명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당한 행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자국 내 보호무역 장벽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든 해리스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 성장을 늦추려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미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